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LS증권에서 LPDDR 파이 IP 공급 및 커스터마이징 경쟁력이라는 신규 리포트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보시고 현재 저는 오픈엣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SoC 제조를 위한 팹리스 고객에게 반도체 IP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동사는 향후에 엣지 디바이스용 반도체와 관련된 국내 정책 흐름에 따라서 IP 수요 증대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CXL 시장 확대로 관련 IP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oC 영역에서 인터페이스를 풀 스택으로 공급하게 되는 26년을 기준으로 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가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잠재적인 이연 법인세 자산 인식에 따라서 법인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정리해준 네 가지 수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올해 국내 정부에서 AI 관련 투자를 약 5,634억 원가량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한 계획 안에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는 저는 이제 막 개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CXL은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속 데이터 전송, 두 번째로는 메모리 공유, 세 번째로는 유연성으로 다양한 장치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올해를 HBM과 같이 성장성 있는 분야로서 판단하고 있고, 시장의 성장성은 좋으나 이제는 동사가 그 안에서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전 2024년에 동사의 CEO가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흑자 전환은 시간의 문제지 24년 또는 25년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5년 안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해당 리포트에서는 2026년을 흑자 전환의 해로 보고 있고, 재무제표 컨센서스 또한 26년을 흑자 전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올해를 흑자 전환의 해로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수익 실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생각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한 예측치가 전부 맞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아무 근거 없이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찝찝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사가 여러 대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가 오픈 엣지를 계속 투자할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종목을 알아볼지에 대해서는 올해가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매출 성장과 그리고 흑자 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달성하느냐가 기업의 가치와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의 시기가 미뤄질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공사는 2024년에 VC를 통해서 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수명을 좀 더 연장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튼 초기 스타트업인 만큼 얼마나 빠르게 흑자 전환이 가능하느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법인세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이연 법인세 자산이란 과거에 발생한 세금 손실 등을 바탕으로 미래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재 동사는 이연 법인세 자산이 136억 원 규모로 인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동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흑자 전환에 따른 잠재적 이연 법인세 자산 인식은 동사의 재무적 건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최근 딥시크 관련 이슈로 인해서 AI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사료되면서 여러 관련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과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의 CEO들이 모여서 딥시크 등 중국의 AI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삼성전자에게 큰 수혜를 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관련 수혜주들 또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엣지 기업은 IP 제품은 삼성과 TSMC 두 기업 모두에게 납품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TSMC의 OIP에 가입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동사의 주가는 삼성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올해 과연 TSMC의 OIP에 가입할 수 있을지가 주가를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대주주 지분 변동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올해 1월에 기업의 주주 인사들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주주 지분 변동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업 내부자의 매수인지 또는 매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매수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은 단 한 가지뿐인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자의 여러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금을 낸다든지, 가정사로 인한 자금이 필요한다든지, 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지속적인 매도가 계속되면은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매수는 분명 큰 호재이기는 하지만 기업 내부자들 또한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들이 각자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를 보시면 2024년 12월 10일 이후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2월 7일에 이평선인 21선을 뚫고 상승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보시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타격을 받고, 이에 따라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면서 주가가 4%에서 6% 사이 올랐습니다. 저는 차트를 잘 보지도 못하고 따로 분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픈 엣지의 총 수량은 1091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14,000원대는 공사의 대주주들도 매수한 평단가이기도 하면서 24년에 자금 조달을 해준 벤처기업들 또한 매수 단가가 14,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은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량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의 매출 컨센서스를 참고했을 때 올해도 그렇고 꾸준히 매출을 잘 성장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여러 증권사에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정말로 2026년으로 흑자 전환이 미뤄진 것인가? 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동사가 올해는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꾸준히 공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저는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의 매매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자신의 매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